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중에는 보훈급여금과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구분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보훈 대상 구분별로 국가유공자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문들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4가지의 보훈 대상을 구분하여 분류하였기에 먼저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 중에서 1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번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3번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4번 전공상군경 6급부터 7급까지, 5번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6번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7번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8번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9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10번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11번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12번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13번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 14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상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구분별 안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으로서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해설과 2019년 보훈연감에서 자료를 모아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혜택 중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어떤 지원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훈급여금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이 있으며 교통 지원이 있고 취업 지원과 의료 지원, 차량 지원, 대부 지원, 복지 지원,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유공자 등 현황에서 4.19 민주유공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전체적인 총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국가유공자 전체 현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4.19 민주유공자 855명. 대상별 현황에 보시면 2018년 12월 말 84만 7,078명에서 2019년 12월 말 84만 3,7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19 민주유공자 855명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표는 2019년 보훈연감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2008년 통계 숫자이고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2019년 통계 숫자입니다. 그러면 4.19 혁명 사망자는 유족으로 2019년 현재 32명이 있고 4.19 혁명 상이자는 본인으로 2019년 183명, 유족은 167명, 4.19 혁명 공로자로는 본인 312명과 유족 161명 이렇게 합하여 2019년 기준으로 855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면은 같은 내용이고 뒷면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하면서 국공립시설물 이용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 전쟁기념관은 100% 무료이고 공연장과 체육시설은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했을 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보상금 지급 대상 순서대로 4.19 혁명 부상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국법에 의한 보상금 내용입니다. 2012년 7월 1일 등록되어 있는 분들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으로 나누어지는데 60세 이상 1급 1항은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798만 1천원을 매월 지급해 드리며 1급 2항은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700만원, 1급 3항은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616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급은 보상금과 간호수당을 합하여 336만 4천원을 매월 지급해 드리며 3급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240만 2천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4급은 203만 1천원, 5급은 169만 9천원을 지급해 드리며 5급 중에서 무위탁이신 분들은 187만 6천원을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6급 1항은 60세 이상 보상금으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55만 9천원, 6급 2항은 144만 3천원, 7급은 57만 9천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족이 3인 이하일 경우에는 21만 4천원부터 27만 5천원, 가족 4인 이상일 경우에는 26만 5천원부터 32만 6천원까지, 무위탁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에 한한다고 합니다. 고령수당은 무위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분께 지급해 드립니다. 간호수당은 상위 1급과 2급인 분에게만 지급합니다. 4.19 혁명 공로자의 수당 월 지급액은 2020년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33만 1천원입니다. 이 내용이 4.19 혁명 공로자의 보상금이 2018년 1월 16일자로 4.19 혁명 공로수당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월 지급액은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 혁명 유족의 보상금 월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 배우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모나 미성년, 자녀, 나머지 내용들은 이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4.19 사망일 때 60세 이상은
176만 8천 원. 상위 1급부터 5급, 6급 상위 사망, 60세 이상 155만 3천 원.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 60세 이상 64만 4천 원.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이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상위 사망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유가족 보상금 설명 5-1부터 5-5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어떤 경우에 이 6급 상위 사망을 받는지 아니면 6급 비상위로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아래 내용들 보시면서 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위 등급 6급부터 7급 부상자 유족 후 보상금 지급은 유공자 사망 원인, 상위처 관련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내용. 상위 7급 유족은 상위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보상금 중에서도 어떤 분은 똑같은 6급인데 어떤 분은 140만 4천 원을 유족 보상금으로 받고 어떤 분은 51만 5천 원을 유족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7급일 경우에는 어떤 분은 7급 상위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 보상금을 51만 5천 원을 받지만 어떤 7급은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유가족 보상금 설명에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위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한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자, 여기 더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분이나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신 분은 신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청에 문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새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승급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신법에 따른 보상금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훈청에 문의를 하십시오.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받고 싶은데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보훈예우수당이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숙권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금액 및 지급 범위는 해당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편에 보훈예우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상금 지급 실적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기보상금과 수시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은 100만원 단위입니다. 정기보상금으로 4조 1655억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수시보상금으로 239억 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합하여 4조 1894억 5900만원이 2019년도에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기보상금으로는 보상금과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4.19 혁명 공로수당, 고엽제 후유 의증수당, 참정 명예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시보상금으로는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를 보시면 2019년도 보훈 예산으로 5조 3,463억 2,2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그 중에 보훈급여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내용이 4조 2,222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대비 79%였는데 이 중에서 이 금액 4조 1,894억 5,900만 원이 2019년도에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19 혁명 부상자 및 자녀, 4.19 혁명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4.19 혁명 공로자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이유는 보훈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추가되거나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은 중학교 12만 4천 원, 고등학교 인문계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합격하셨다면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그럼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일반 대학교의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기간은 2년제 대학을 다니시면 4학기, 4년제 대학을 다니시면 8학기, 6년제 대학을 다니시면 12학기가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입학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의 면제 학점은 2년제는 84학점 이하, 4년제는 168학점 이하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4.19 혁명 사망자의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입학학기는 제외하고 만 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됩니다.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4.19 혁명 사망자의 배우자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해드립니다.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보훈관서에 문의하십시오.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및 보훈장학금, 특수교육이나 대학원 본인 신청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교육지원에 보시면 2019년도 보훈연감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로 나와 있고, 공납금, 수업료 보조는 연간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은 중고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자녀는 중고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교육 지원으로 지원 실적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과 수업료 등 국비 보전, 학습 보조비 지급, 보훈 장학금 지급 모든 걸 합하여 총 275억 200만 원을 2019년도에 교육 지원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019년
취약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는 3,507명, 고등학교 4,733명, 대학은 15,821명, 특수학교는 74명, 합하여 24,135명을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약자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이 있습니다. 1번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 손자녀. 2번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자 6.18 자유상해자 포함하여 본인, 배우자, 배우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 지원 순직군경, 지원 순직공무원의 하남. 그리고 자녀, 단 국가유공자 중 유교 참전,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수단도 할인이 되나요? 했을 때 4.19 혁명 부상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4.19 혁명 공로자 및 수권 유족은 국내선 항공기만 30% 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차는 무임 6회, 나머지는 50% 할인을 해드리는데 무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 내용들을 여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무임 1급부터 7급까지, 공항철도 무임 1급부터 7급까지, 시내버스 무임이고 시외 버스는 1급부터 5급은 70% 할인, 6급부터 7급은 30% 할인, 고속버스는 1급부터 5급까지는 50% 할인이고 6급과 7급은 30% 할인입니다. 단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제외합니다. 내항 여객선은 1급부터 5급은 무임이고 6급과 7급은 50% 할인입니다.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을 20% 할인해 드립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합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1급부터 7급까지는 50% 할인이고 공로자 및 수권 유족은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별도 문의를 하십시오. 10% 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 상의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급부터 4급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직하고 싶어요.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4.19 혁명 부상자 및 4.19 혁명 공로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비대상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4.19 혁명 사망자 및 6급 이상 부상자의 자녀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합니다. 채용시 가점 5%, 10%를 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시거나 정부 사이트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국가유공자 본인과 4.19 혁명 사망자의 유족은 10% 가점을 드리며 4.19 혁명 부상자 및 4.19 혁명 공로자의 가족은 5%의 채용시험 시 가점을 드립니다.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 통,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여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격 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할 경우에 보훈청을 방문하셔서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청 대상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관할 보훈청에서. 그리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수강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해서 학습 진도율이 70% 이상일 경우 이수하시면 보훈청에 취업 수강료 청구를 하고 보훈청에서는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의 70%를 입금해 드립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총 300만원, 연간 100만원, 유가족은 총 150만원에 연간 50만원,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2019년 취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실시 기관별 취업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11만 8,190명을 취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34,093명, 국가기관에 39,973명, 일반 기업체에 44,124명, 합하여 11만 8,190명을 취업 실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9년 취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목표는 8,000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8,362건, 그래서 진도는 104.5%를 나타냈습니다. 대상별을 보시면 여기 독립유공자, 전공상 공경, 전몰순직 공경, 공무원, 다음에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이 있습니다. 유가족으로 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4.19 혁명 유공자 유족 8명을 취업을 시켜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보훈병원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십시오. 단 치아 보철, 성형 등은 제외합니다. 4.19 혁명 부상자는 국비진료, 4.19 혁명 공로자, 보훈청에 등록된 유가족은 60% 감면이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7급 상위자, 7급 경도, 장애 등급 12부터 14급의 경우는 상위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를 본인 부담합니다. 보훈병원 전화번호 나와 있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가까운 병원에선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위탁병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상 4.19 혁명 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수권 유족 1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하나여 지정병원에서 감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을 찾으시거나 제 영상 중 위탁병원 안내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4.19 혁명 부상자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 소화제,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건강보입 가입자일 경우는 60%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는 제외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4.19 혁명 부상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제출 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립니다.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일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 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하신 분들께는 보철구 지급 신청 안내를 하고 4.19 혁명 부상자의 지급 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 보장구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의료 지원 중 의료사업 6개의 병원 각각 지역에 있는 보훈병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 개원을 했는지 그 개원 날짜까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지원 중 진료 대상 구분에 따라서 국비 환자가 있고 감면 환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국비 환자는 대상이 애국지사, 전 공산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산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특수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지원 공산군경, 지원 공산공무원, 재부상군경, 재부상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감면 환자로는 참전 유공자 본인과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4.19 혁명 공로자, 특수임무 공로자, 5.18 기타 희생자, 창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 아래 보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한 7급 전상군경, 공산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산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위자는 상위처 외 진료를 받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1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청한 고엽제 후유 의증 2세 포함 중 경도 판정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특수임무 부상자 중 7급 판정자가 상위처 외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액 10%가 발생합니다. 국비 환자 중에서 진료 대상이 또 나누어집니다. 구분은 전문 위탁과 지정 위탁, 응급 위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탁병원에 가서 사용하시는 내용은 지정 위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은 응급 위탁입니다. 전문 위탁. 전문 위탁은 국비진료 대상자 중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정 위탁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 응급위탁. 국비진료 대상자 중 불의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타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응급위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 중 차량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 구입, 사용에 따른 지원은 했을 때 4.19 혁명 부상자 본인만 해당되며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 소비세, 환경개선 부담금,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배기량과 몇 인승 이하,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시고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했을 때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자동차 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승차 시에 하나며 자동차 표지 부착 및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필요가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정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차 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 카드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감면 차량 자세히 나왔죠. 감면 행복 단말기는 한국도로 콜센터를 통해서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LPG 가스 차량은 가스 충전 요금이 할인됩니다.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이 할인됩니다. 나머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해서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또한 LPG 세액보조금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화면을 정지하시고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했을 때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 아래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매년 1월 초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십시오. 신청 서류 나와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배점 기준,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을 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어떤 대출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 종류 및 조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대부 한도액 3천에서 6천만 원까지고 연 이율 2%로 상환 기간은 20년 균등, 담보 조건은 분양 아파트, 보훈급여금, 연대 보증인입니다. 주택 구입과 주택 임차, 주택 개량, 농토 구입, 사업, 창업, 생활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 시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 구입 대부는 4.19 혁명 부상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취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단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토, 아파트 어떤 경우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할 보훈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복지사가 복지환경 실태 조사를 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주 1, 2회 보훈 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 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과 구비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죠. 이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 요양원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6군데의 요양원 전화번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구비 서류가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정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신청 대상은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자녀는 제외합니다. 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는 분,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복지타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했을 때 신청 대상과 임대 보증금,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기타 지원입니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관할보훈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하시면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 보시면 보훈 휴양원 이용 방법부터 각각 리조트에 대한 이용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르며 관할보훈청에서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신청하십시오.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에게만 발급합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과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4.19 혁명 부상자입니다. 구분으로는 연말정산 추가 소득 공제, 연말 소득 정산 시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상속세 증여세,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면제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게는 이 감면한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4.19 혁명 부상자일 경우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위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면 내용과 감면 방법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그러나 상위 1급과 3급 지역 난방 에너지 요금 면제도 있는데 상위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화요금 감면은 시내 시외 통화료 50% 할인이고 시외는 3만원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는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동전화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가입비 면제, 기본료, 사용료의 35% 할인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은 인터넷 통신요금 30%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나 이동전화, 인터넷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로 문의 후 가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망시 예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을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있고 이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 보시면서 본인 인증하여 안장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여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묘지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례는 치렀는데 사설묘지에 안장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했을 때 묘비 설치 후 3년 이내 관할보훈청에 묘비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 있고 이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 제작비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묘비 제작비는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구비서류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하여 보훈청에서 신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서 승계 여부를 알려드리며 유족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사망 일시금 지급 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위 1급은 170만 4천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며 상위 2급과 7급은 112만 7천원입니다. 그러나 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는 144만 4천원이고 보상금 수급 유족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112만 7천원입니다. 단 수권 유족의 사망 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등에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관할보훈청에 알려주세요.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청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